물어볼 것도 없어요. 워낙 흠이 많아서 물어볼 거 없는데,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장 하셨죠? 네. 이번에 JTBC 그다음에 이달의 기자상 대상하고 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문제는 태블릿 PC잖아요. 태블릿 PC가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조작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런 큰 상을 줬는데 태블릿 PC가 입수가 절도에 의해서 입수했다. 만약에 네. 또 만약에 이것을 조작했다. 이것이 밝혀지면은 위원장님은 그 위원장직이 아니고 지금의 방통위원장이 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는 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17명의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겁니다. 위원장이시니까 그 결정에 책임이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태블릿 자리가 PC에 대해서 아닙니다.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네? 태블릿 PC에 대해서? 거기 그 심사 공적선이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1월 17일부터 2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방통위에서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가 한 달 동안 철야를 했어요. 밤을 새우면서. 그때 방통위의 행태는 전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따지겠지만은 문제는 태블릿 PC가 이거를 절도해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조작이 됐느냐, 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절도가 했다, 그러면은 태블릿 PC 들고 방송 떠들었다는 사람들 다 절도 공범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짚어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상을 주셨기 때문에 짚어놓겠다는 거고. 탄핵 과정에서 공정방송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 저널리즘 원칙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 탄핵은 거짓, 선전, 업무, 기획 된 탄핵이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탄핵이다. 그리고 가장 추악한 편파 방송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데 조용하세요. 좀 올려주실랍니까? 화면 올릴 시간 좀 빼주세요. 자, 저 보시면은 태블릿 PC부터 들어보세요. 태블릿 PC 쓰레기통에서 주웠대요. 독일에서. 다 거짓말 아닙니까? 저것이 쓰레기통에 주웠는지 절도했는지 이걸 밝혀야 된다는 거죠. 절도했으면은 그거는 가져온 사람 절도죄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작했으면 조작죄로 집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일부 방송에서 태극기 집회 12,000명, 그 다음에 촛불 집회 72만 명.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저게 지금 10배가 태극기 집회가 많은데 12,000명 대 72만 명이라고 보도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자, JTBC 2월 4일 날 위에 게 JTBC가 방송했는 태극기 집회 모양이고 밑에 게 실제 모양입니다. 조작도 이렇게 조작하고 편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위원장 후보는 저게 뭐 편파 방송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 넘겨주세요. 유모차 끌고 나오면 유모차 끌고 나오면 15만 원 준다? 거짓말로 밝혀졌죠. 그 다음 신창민 교수 저술한 책에 통일은 대박이다는 얘기 나왔는데 이거 최순실의 아이디어다? 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 전투기 사업에 관여했다? 국방부 장관 나왔으니까 최순실이 전투기 사업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가짜 뉴스도 거짓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가지고 현혹하고 말이지 국민들을 6개월 동안 세뇌시키고. 그 다음 인천공항 사장 인사 개입했어요? 최순실이가? 밝혀봅시다 한번. 그 다음 이게 얼마나 편파 방송입니까? 미르재단의 연봉이 1억 가까이 된다. 미르재단 연봉 합쳐서 평균 5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최순실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준석이하고 동기정창이다.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사과도 안 하고 말이죠. 넘겨보세요. 최순실이 아들 청와대 행정관 근무한다. 최순실이 아들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편파방송, 거짓방송 하면은 방통위에서 제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담배값 인상 주역, 담배값 우리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한 거예요. 넘겨보세요. 해외 순방에 같은, 전용기 탔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 다음, 김연아가 넓음체조 시연에 안 나와서 불이익 당했다. 불이익 안 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러저러한 지금의 여러 가지 뭐 소위 편파 방송 또는 허위 방송이라고 지적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방통위가 하는 일입니까? 방심위가 하는 일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방심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방심위가 하는데 현재 방심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이 누가 추천한 겁니까? 과거 여당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추천한 사람들이 방심위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저 방송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제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후보자께 물어보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방심위 구조를 어떻게 바로 잡을 건지 아니면 방심위가 제 기능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우선 따져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습니다만은 그런 방송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대응해달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가 누구든지 간에 방통위원장이 될 사람은 이 임무를 가장 성실하게 성과적으로 또 수행을 해야 될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아마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그 분야에 있어서 적임자일 것이다 라고 보고 추천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보니까 서울대 신문학과 졸업하고 MBC 경향신문 한국일보서의 기자생활 또 미국에서의 언론학 박사학위 그리고 또 20년 동안 성균관대에서 신문방송학을 가르쳤고 뭐 방송학회 또 언론정보학회 이런 거 회장을 좀 지냈고 또 언론시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높게 다 평가받아서 이번에 그 소임을 좀 주려고 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또 우려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런 그 연장선에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과거에 좀 편향된 언행을 해오지 않았냐. 그래서 방송 공정성이 맞지 않는 인사다.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뭐 후보자가 뭐 이러저러한 도덕적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본 결과는 본인이 해명할 건 해명을 했고 사과할 건 사과를 했고 그러나 또 이것을 너무 그 확대해서 지금 의혹 자체를 그냥 부풀려서 제기한 부분도 분명히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근저에는 혹시 후보자가 과거에 너무나 편향된 너무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래서 방송통신의 소임을 맡겼을 때 그렇게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야당 의원들에게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그 당시의 상황은 그게 오히려 공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 상황이 많이 바뀐 지금에서는 그렇게 편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더욱더 엄정하게 균형을 갖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후보자 지명되고 나서 좀 언론을 살펴봤더니 말 그대로 이제 방송 분야에서의 어떤 학문적 지식 또 실무적 경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왔는데 통신 분야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방송만큼 안다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방송을 공부하게 되면 통신도 상당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제 자신도 그쪽에 관심도 있고 앞으로 제가 임명이 되면 전문가들과 많이 자문도 듣고 저희 위원들과도 깊이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예.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박 의원께서 야 그거는 방송심의위원회에다 물어라. 그건 말이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분이 기자상을 줬기 때문에 그 기자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같은 동료원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위원장께서 제재를 하십시오. 아니, 야당 의원이 얘기하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제가 분명하게 공정성 문제하고 기자상 준 데 대한 문제를 짚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끝나고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건 맞지 않죠. 서로 간에 예의도 안 맞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한테 공정성 문제 얘기 못해요? 기자상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자상 준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꼬투리 걸어요?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해주세요. 토론이 아니잖아요. 후보 청문회인데, 후보 청문회인데 어떻게 동료 의원님 발언한 데 대해서 꼬투리를 걸어요? 그거는 제가 국회의원 생활 10년 해봐도 이런 적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어요? 제재를 하셔야죠, 위원장께서. 예, 그럼 다음 또 의사진행 발언. 자, 한 분씩 하세요. 그럼 박홍근 의원님 해주세요. 예,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예. 우선은 저는 이렇지 않습니까?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위원장의 주재하에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아까 조은진 우리 위원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이 청문회를 왜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 위원들과 합의했던 간사들과 진행하고 있는 사회자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체 위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문제 제기를 넘어선 발언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혹시나 우리 조은진 의원께서 그러지 않으시면 문제 없습니다만은 혹시 이게 방심 일과 방통의 일을 엄격히 구분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것을 위원 후보자를 통해서 확인시켜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그 기자 상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였다면 그건 본인에게 답변을 받을 부분이었지. 저는 오늘 주 내용이 계속 그런 편파 방송의 사례를 주로 보도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또 한쪽의 주장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지금 바로 이 인사청문회에서 또 특히 방통위원장이 해야 될 답변의 성질이 아닌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아니요. 유승희 의원님. 예, 하세요. 저는 좀 박홍근 우리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요. 여기 NATV도 있고 국회라고 하는 공적 장소입니다. 여기서 아주 일방적인 자기 자신의 주장만을 마구 쏟아내서 선전장으로 만드는 것은 저는 옳은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예를 들면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비교해 가면서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촛불 집회보다도 태극기 집회가 실질적으로는 10배나 맞는데 그 거꾸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은 다 쓰레기 같은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는 특별히 이 방송통신을 다루는 그런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과격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우파적 경향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좌파적 경향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통신 매체라든지 방송 매체가 입장을 여러 가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팩트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팩트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자면은 여기서 쏟아내면 여기가 상당히 공적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일방적인 선전장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야말로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모든 공적 장소를 선전장으로 만드냐 말이죠. 이사입니다. 예, 이제 그만해 주세요. 예. 그러세요. 자,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점점 이게 새는데 조원준 의원님 한 번 더 하시고 우리 민주당에서 한 번 더 하시고 의사진행 안 받겠습니다. 이제. 제가 화면을 띄웠는데 그게 팩트가 아닌지 팩트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저는 팩트로 띄운 겁니다. 화면을. 이 공적으로 중계되지 않습니까? 그걸 팩트로 띄웠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후보한테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두 가지. 기다리세요. 얘기하고 있는데 예의 없이 그래요. 예의가 없잖아요. 조용하세요. 얘기하고 있는데. 발언 들으시고 또 말씀하세요. 네, 한 번 더 기회를 이쪽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몇 월 며칠 보도했는 것까지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몇 월 며칠 보도 내용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팩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문제를 후보한테 물은 게 이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 그것은 아까 의원들 얘기했잖아요. 방송사의 사장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류가 바뀌고 하니까 그것도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질문을 가지고 다른 의원이 질문한 걸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원근 의원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내용을 다 짚어서 하는 소리고.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방송의 공정성, 탄핵 과정에서의 언론 방송이 공정하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공정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허위 편파 방송, 거짓 방송이 나왔는데 이게 공정하냐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팩트가 궁금하시면 오세요. 팩트 보여드릴게. 어느 게 가짜인지. 그리고 그거 다 중계했으니까 보세요. 제가 틀린지 맞은지. 보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 팩트니 팩트 아니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된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일부 방송에서 태극기 집회 12,000명, 그 다음에 촛불 집회 72만 명.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저게 지금 10배가 태극기 집회가 많은데 12,000명 대 72만 명이라고 보도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자, JTBC 2월 4일 날 위에 게 JTBC가 방송했는 태극기 집회 모양이고 밑에 게 실지 모양입니다. 조작도 이렇게 조작하고 편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위원장 후보는 저게 뭐 편파 방송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 넘겨주세요. 유모차 끌고 나오면 통일 유모차 끌고 나오면 15만 원 준다? 거짓말로 밝혀졌죠. 그 다음 신창민 교수 저술한 책에 통일은 대박이다는 얘기 나왔는데 이거 최순실의 아이디어다? 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 전투기 사업에 관여했다? 국방부 장관 나왔으니까 최순실이 전투기 사업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가짜 뉴스도 거짓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가지고 현혹하고 말이지 국민들을 6개월 동안 세뇌시키고. 그 다음 인충왕 사장 인사 개입했을 때는 WPC가 이거를 절도해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조작이 됐느냐 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절도가 했다 그러면은 WPC 들고 방송 떠들었다는 사람들 다 절도 공범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짚어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상을 주셨기 때문에 짚어놓겠다는 거고. 탄핵 과정에서 공정방송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 저널리즘 원칙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 탄핵은 거짓, 선전, 업무, 기획 된 탄핵이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탄핵이다. 그리고 가장 추악한 편파 방송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데 조용하세요. 좀 올려주실랍니까? 화면 올릴 시간 좀 빼주세요. 자, 저 보시면은 태블릿 PC부터 틀어보세요. 태블릿 PC 쓰레기통에서 주웠대요. 독일에서. 다 거짓말 아닙니까? 저것이 쓰레기통에 주웠는지 절도했는지 이걸 밝혀야 된다는 거죠. 절도했으면은 그거는 가져온 사람 절도죄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작했으면 조작죄로 집어야 돼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워낙 흠이 많아서 물어볼 거 없는데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장 하셨죠. 네. 이번에 JTBC 그 다음에 이달의 기자상 대상하고 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문제는 태블릿 PC잖아요. 태블릿 PC가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조작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런 큰 상을 줬는데 태블릿 PC가 입수가 절도에 의해서 입수했다. 만약에 네. 또 만약에 이것을 조작했다. 이것이 밝혀지면은 위원장님은 그 위원장직이 아니고 지금의 방통위원장이 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는 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17명의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겁니다. 위원장이시니까 그 결정에 책임이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태블릿 PC에 자리가 대해서 아닙니다.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네? 태블릿 PC에 대해서? 거기 그 심사 공적선이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1월 17일부터 2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방통위에서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가 한 달 동안 철야를 했어요. 밤을 새우면서.
그때 방통위의 행태는 전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따지겠지만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심위가 하는데 현재 방심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이 누가 추천한 겁니까? 과거 여당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추천한 사람들이 방심위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저 방송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제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후보자께 물어보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방심위 구조를 어떻게 바로 잡을 건지 아니면 방심위가 제 기능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우선 따져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습니다만은 그런 방송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대응해달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가 누구든지 간에 방통위원장이 될 사람은 이 임무를 가장 성실하게 성과적으로 또 수행을 해야 될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아마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적임자일 것이다 라고 보고 추천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보니까 서울대 신문학과 졸업하고 MBC 경향신문 한국일보에서의 기자생활 또 미국에서의 언론학 박사학위 그리고 또 20년 동안 성균관대에서 있어요? 최순실이가 밝혀보자. 밝혀봅시다 한번. 그다음 이게 얼마나 편파 방송입니까? 미래재단의 연봉이 1억 가까이 된 미래본재단 연봉 합쳐서 평균 5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다음 최순실이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준석이하고 동기정창이다.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사과도 안 하고 말이죠. 넘겨보세요. 최순실이 아들 청와대 행정관 근무한다. 최순실이 아들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편파방송, 거짓방송 하면은 방통위에서 제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담배값 인상 주역, 담배값 우리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한 거예요. 넘겨보세요. 해외 순방에 같은, 전용기 탔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 다음, 김연아가 널범체조 시연에 안 나와서 불이익 당했다. 불이익 안 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러저러한 지금의 여러 가지 뭐 소위 편파 방송 또는 허위 방송이라고 지적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방통위가 하는 일입니까? 방심위가 하는 일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방심이